이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장제원? 장제원이 쓴 페이스북 글 좀 읽어주세요. 왜 이런 건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인, 전직 정치인, 겸 연기자, 개그맨.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바뀐 축포라도 터트리듯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 정부의 적폐 TF를 만들어 과거 청산을 외치며 연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적폐, 적폐.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저격해야 정권이 유지되고 그 알량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은 마치 나쁜 짓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양 무차별 조롱에 대며 구악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양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인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 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치유하면서 스스로가 업적을 만들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가리 닥치시고 장제원이 정말 이거는 비논리적이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장제원이 마차님 말고 장제원이 아가리 닥치시고 저 읽는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어요. 참 이놈아들의 이 인식 수준이라는 게 정말 저열하고 비열하고요. 이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다.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따 손 치자고요. 이따 손 치자고. 그런데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간 정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제원의 모질이가 자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를. 네. 정통성 없는 거야. 정통성 없어서 뭔가 잘못된 정부면은 당연히 후에 오는 정부가 그것들을 정상화 시키는 게 맞잖아. 요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도 한 발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자만 꺼내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얘가 벌떼를 못 봤어요. 제대로 된 벌떼를. 이 개자식은 뭐가 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고요. 예. 그것이 전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연상할 만큼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끊는다는 건 그들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는 절대 짓이야. 못하죠. 감옥을 예. 살고 나온 한이 있더라도 예. 자기가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 새끼들이라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거거든요. 우리들 예. 입장에서. 대한민국 역사 100년 이래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것도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핍박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정황들은 알지만 그 안에 깊숙하게 어떤 놈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거 전혀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그만합시다.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죄 지은 놈들은 처벌이 끝나고 나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본의 논리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자. 친일파들과 일본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이게 확실히 이 친일파 쪽에서 자란 사람은 사고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장제원이는 정말 인식이 한번 다시 드러낸 거예요. 아무리 이 진보 쪽의 방송에 나오건 어떻게 나오건 나와서 자기가 포장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는 말 그다음에 쓰는 글 글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잖아요. 정리해서 쓰는데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의 근저는 정말 이거는 쓰레기예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했던 포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 쓰레기였다. 더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공감력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쌍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민주 진보 세력이네 무슨 보수 세력이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영어로서의 구분이지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굉장히 많은 시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거예요. 그게 없는 세력과 있는 세력의 차이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명박이 자기 비리에 대한 통감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나는 이명박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 안 할 겁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A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은 야권, 당시 야권 또는 뭐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비주류로 사실 끝까지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에서 주류로 살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거에 가깝고 그리고 왜 이번에 그 정진석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다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 두 번째 쓴 페이북 글에. 예. 와. 원망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말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게 얘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전호영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칼로 사람 찔렀던 자가 칼자루 뺏긴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다오 뿐입니다. 내가 찔렀다고 너도 찌르는 게 말이 되냐? 는 양아치 체면으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양아치의 칼을 버렸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예. 네. 저는 그런 비유를 생각해봤어요. 칼로 찔러놓고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명박이 정치보복 때문에 저질렀던 그 추악한 짓들은 너무나 많아서 뭐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지금에 와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보는 자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서 한 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시다. 그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반대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든지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초법적인 것도 아니야. 법적으로 뭔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들어오면 이것도 반대. 그러면 그건 그거고 국회에서 일이나 좀 하자. 관련돼 있는 법 통과시키자 그러면 그것도 반대. 어쩌자고. 이런 게 정말로 적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나도 솔직히 제가 좀 나이브한 사람이잖아. 나이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람들 나보고 가끔씩 그런 얘기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나이브하다고 네.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김어준의 파파이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 장제원 옛날에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이 장제원이 네. 국회의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국회에서 사실 좀 주목도 좀 쓰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에 몸싸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패고 이랬던 놈이에요. 아 이거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지영 그럼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다가 파파이스 같은 이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해. 아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마음이 좀 풀어졌었어요. 나이브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느끼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런 말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뭐 행주는 빨아도 행주고 이런 거 있잖아. 저는 하태경 의원이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때 정말 갑자기 그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뭐 이혜원 의원도 그렇고 김성태 의원이 대표적이죠. 저는 정말 발끈했었거든요. 뭐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진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개새끼는 아무리 삶아 먹어도 개새끼지. 개새끼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열불을 냈는데 그때 친구들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저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특히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김문수 전 도지사가 우리 쪽에 있다가 진보 진영에 있다가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간 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서 넘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훌륭한데 몸만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이 대표적인 대표적일 건 없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건 정진석이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라고 보는 게 맞고 대통령 할 때 정무수석 했으면 그것도 한 2년 뭐 이렇게 했으면은 뼛속까지 이명박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장제원도 친이계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선수조 공천했었잖아요. 아, 그 지역구요? 네, 선수조가 공천 받고 장제원이 공천 못 받았던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명박 수사 사실은 지금 검찰의 모든 칼날은
블랙리스트 내보내 다 거쳐서 이명박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서 지금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이 혐의가 없는데 뭔가 우리가 작전을 짜서 이명박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 해온 짓들을 밝히다 보니까 이명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무슨 정치 보복으로 뭉뚱그려서 이게 이명박으로 칼끝이 자꾸 가니까 이런 글을 오히려 올려서 지금 뭔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진보에서는 이렇게까지 막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그 장재원도 그렇고 정진석도 그렇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글들을 보면서 닭들의 반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닭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를 팔다리 잘라가면서 뜨거운 기름에 튀겨내고 얼마나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거거든요. 우리들 네. 입장에서. 대한민국 역사 100년 이래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것도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핍박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정황들은 알지만 그 안에 깊숙하게 어떤 놈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거 전혀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그만합시다.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죄 지은 놈들은 처벌이 끝나고 나서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본의 논리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자. 친일파들과 일본의 전형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상관 안 하고 이게 확실히 이 친일파 쪽에서 자란 사람은 사고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장재원? 장재원이 쓴 페이스북 글 좀 읽어주세요. 왜 이런 건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 정치인, 전직 정치인, 겸 연기자, 개그맨.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바뀐 축포라도 터트리듯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 정부의 적폐 TF를 만들어 과거 청산을 외치며 연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적폐.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과거를 저격해야 정권이 유지되고 그 알량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은 마치 나쁜 짓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양 무차별 조롱에 대며 구악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양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지나간 정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재원의 모질이가 자기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를. 네. 정통성 없는 거야. 정통성 없어서 뭔가 잘못된 정부면은 당연히 후에 오는 정부가 그것들을 정상화 시키는 게 맞잖아. 요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도 한 발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자만 꺼내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얘가 벌떼를 못 봤어요. 제대로 된 벌떼를. 이 개자식은 뭐가 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고요. 예. 그것이 전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연상할 만큼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끊는다는 건 그들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는 절대 짓이야. 못하죠. 감옥을 네. 살고 나온 한이 있더라도 네. 자기가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 새끼들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성역인가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자신들 진영의 전 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치유하면서 스스로가 업적을 만들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가리 닥치시고 장재원이 정말 이거는 비논리적이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장재원이 마차님 말고 장재원이 아가리 닥치시고 저 읽는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어. 참 이놈아들의 이 인식 수준이라는 게 정말 저열하고 비열하고요. 이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통성마저 흔들어대고 있다. 정통성이 없잖아요. 이따 손 치자고요. 이따 손 치자고. 그런데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대는 장재원이는 정말 인식이 한번 다시 드러낸 거예요. 아무리
이 진보 쪽의 방송에 나오건 뭐 어떻게 나오건 나와서 자기가 포장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쓰는 글, 이것도 글은 내 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잖아요. 정리해서 쓰는데 증오에 찬 고발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의 근저는 정말 이거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했던, 포장을 뜯어놓고 보니까 완전 쓰레기였다. 더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공감력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쌍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저는 민주 진보 세력이네 무슨 뭐 보수 세력이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영어로서의 구분이지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